자, 수특 화작의 사강 부분입니다. 그 사강 부분에 판소리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여기 제목 좀 쓸까요? 24학년도 EBS 수특이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좀 써보죠. 수특, 화작이라고 할게요. 화법이라고 할게요. 화법 적용 부분이에요. 적용 4강의 첫 번째 지문입니다. 4강 첫 번째 지문은 판소리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중심화제가 판소리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 지문의 구성을 보니까 와, 좀 길죠? 그래서 화작인데 좀 길기는 한데 쉬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시 한번 6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내용이 비교적 길기 때문에 지문 체크할 때, 좀 스피디하게 빠르게 좀 하기를 권장합니다. 자, 첫 번째 문단으로 바로 들어가죠. 첫 번째 문단의 소주제는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끝으로 해볼까요? 그래서 이쪽 끝으로 좀 맞춰서, 요 정도 공간 놓고, 자, 1문단의 소주제는 판소리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소리가 어떤 건지 판소리의 개념이다라고 체크해 놓고 바로 들어갈게요. 자, 안녕하세요. 화법이니까 당연히 있고요. 글의 종류 한번 볼까요? 글의 종류는 강연입니다. 즉,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그 준비된 내용들을 청중들이 쉽게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문화의 날을 맞아서라고 얘기를 하죠. 판소리에 대해 강연을 하러 왔다라고 해서 판소리가 여기에서 중심 화제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기 제목도 중심화제 판소리로 잡은 거고요. 설명적인 내용, 정보적인 내용들이 좀 많을 거예요. 강연은요. 즉 발표와 강연이 좀 비슷해요. 근데 연설은 좀 주관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말하기인데 그중에서 강연이니까 발표와 비슷한 정보를 전달하는 말입니다. 자, 민속연구가 땡땡땡입니다 해서 민속연구가라고 하는 거니까 전문성을 암시하는 거죠. 전문성 암시. 근데 이 전문성이 아니라 전문가임을 암시하는 건데, 이 전문가가 암시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화법의 어떤 그 공신력을 우리가 좀 높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판소리라는 단어 모두들 들어보셨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어지는 문장에서 들어보셨죠? 라고 하는 부분하고 청중의 반응을 확인한 후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을 좀 체크해 볼게요. 자, 일단 질문 형식을 사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청중의 배경 지식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대해서 두 가지 특징을 할 텐데, 질문 형식을 통해서 뭐를 합니까? 첫 번째는 청중의 배경 지식을 확인하고 있어요. 이제 화법 지문들은 좀 몇 개를 익혀두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같은 재질의 성격의 글들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배경 지식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고, 다음 두 번째, 모두들 들어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좀 경험을 환기시키는 거겠죠. 청중의 경험을 환기시키는 기능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청중과의 거리감을 좁힙니다. 청중과의 거리감을 좁힌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청중의 반응을 확인한 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뒤에 다들 들어보셨군요 하는 것을 참고해서 여기 체크했어요. 반응을 확인한 후라고 하는 이 부분은 청중과의 상호교감이에요. 청중과의 어떤 교감도 있다라고 체크할 수가 있고, 다들 들어보셨군요 하는 부분이 이 경험 환기입니다. 판소리는 하는 다음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여기 질문이라고 하는 요 자체는 어떤 강연자의 말하기 전략에 해당이 됩니다. 강연자의 말하기 특징 또는 말하기 전략이라고 해서 첫 번째 문제에 배치할 수 있는 내용 후보예요. 첫 문단 계속하고 있습니다. 판소리는 한 명의 소리꾼이 반주자인 고수가 쳐주는, 여기 이제 판소리에서 고수, 북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수가 쳐주는 북장단의
맞추어 소리, 대사와 해설, 온갖 몸짓이 섞여 구현하는 전통 공연 예술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인가요? 자, 이 부분은 판소리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에서는 판소리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판소리의 개념이 좀 길게 나타나는데 일단 중요한 요소를 좀 보면 네, 고수가 있죠. 그 다음에 네, 긴 이야기를 자 소리, 대사와 해설, 그 다음에 몸짓이라고 얘기하죠. 자, 대사와 해설이라고 하는 것은 안일이죠. 그래서 소리는 소리 그대로 보고 요 대사와 해설을 우리 배경 지식으로 가져가자면 요거는 안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몸짓이라고 하는 건 발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써놓지는 않을게요. 다음 두 번째 문단으로 좀 들어가죠. 여기가 첫 문단이었고 다음 두 번째 문단으로 갑시다. 원래 마지막 문단을 먼저 보고 좀 파악하고 싶었으나 요번에 한번 네 순서대로 한번 좀 가보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의 소주제를 보면 판소리에서 판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판소리 요거 중에서 네, 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요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판소리는 단어를 둘로 나눈다면, 자, 둘로 나눈다, 예, 밑줄 칠게요. 판소리 중심 화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한 가지 화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보 분석을 해주는 거니까. 무엇과 무엇으로 나눌 수 있나요? 하는데, 역시 질문 형식, 그 다음에 청중의 반응을 확인. 해서 간단히 줄이면, 첫 번째 문단인 것처럼 질문을 통해서 청중의 배경 지식을 확인하고 있죠. 그 다음에 거리감을 좁히고 있죠. 그 다음에 경험을 환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경험 환기는 안 되겠네요. 그죠? 무엇으로 나눌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 알고 있는지 뭐 확인하는 그거는 좀 그렇고 해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나요? 해서 청중이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이지요. 아무튼 상호작용까지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무엇과 무엇을 나눌 수 있나 해서 쉬운 질문에 해당이 됩니다. 쉬운 질문, 청중을 위해서 쉬운 질문에 해당되는 질문을 하고 있죠. 판소리는 판과 소리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판은 놀이판, 싸움판에서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공통의 특수한 행위를 하는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과 소리라고 되어 있는 네, 판과 소리로 나뉜다. 그래서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 네, 판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보면 장소예요. 결국은 판은 장소다. 놀이판, 싸움판에서 하는 것처럼 다른 거 특수한 행위를 하는 알았어. 예, 장소예요, 장소. 그죠? 네, 장소예요. 자료를 제시하며 부분으로 좀 넘어갑시다. 그래서 당연히 이 자료라고 하는 것은 판소리 장면이겠죠. 그래서 네, 자료는 네, 시각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요. 시각 또는 매체 자료를 사용해서 청중의 이해를 돕는 겁니다. 청중의 이해를 쉽게 하는 내용이 있고요. 아무래도 여기에서 쉽게 하는데 어떤 장면일까요? 네, 판소리 하는 장면의 그림일 거예요. 그래서 판소리 장면의 그림일 거예요. 판소리 장면의 그림일 거라는 것은 뭐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어쩌고저쩌고 하는 부분이지요. 네, 쭉 보는데 19세기 판소리의 장면을 그린 그림이래요. 그래서 장면을 그린 그림 자료에다가 화살표 연결하면 되고요. 연결만 잘해도 내용 정리가 좀 줄어들죠. 어깨춤을 추기도 합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청자들도 있고요. 판소리 공연의 청자는 공연을 감상하는 중에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여기 자, 청자는 공연을 감상하는 중에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출이라고 하는 건가요? 이게 판소리의 특징. 그 중에서도 네, 판의 주요한 특징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 좀 별표 좀 칠게요. 판소리의 특징 첫 번째로 좀 잡아 놓겠습니다. 소리가 하나 더 있으니까 판소리의 특징 1 바로 뭐라고요? 자, 생각과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출인가요? 감정과 생각을 표출할 수 있어요. 판소리의 특징 첫 번째, 바로 저 부분입니다. 감정과 생각을 표출할 수 있다. 한편 판을 씨름의 한 판의 판과 같은 의미로도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자 다시 한번 판소리 장면을 그린 그림이고, 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시작되어 완결되기까지의 과정, 즉 짜임새에 있는 구조를 갖춘 긴 이야기를 소리로 표현해낸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지요. 그래서 판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네요. 판과 소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판의 의미 여기 하고 있죠. 판의 의미는 첫 번째 뭡니까? 장소고요. 첫 번째 장소고, 두 번째 하나 더 있네요, 여기요. 자, 씨름한 판과 볼 수 있는데, 시작되어 완결되기까지의 전 과정, 짜임새 있는 구조, 그 다음에 긴 이야기를 소리로 표현해낸 것이다 해서 갖춘 긴 이야기를 소리로 표현해낸 것이다 라고 하는 요거까지가 판소리의 특징이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첫 번째, 그래서 여기를 1번으로 이렇게 좀 잡아두고, 그 다음 여기를 2번으로 좀 잡는데 띄엄띄엄 밑줄쳐라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판소리의 특징에 해당이 되죠. 판소리, 그 중에서도 판의 특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의 의미 첫 번째 장소다. 그죠? 첫 번째 장소. 됐죠? 그 다음, 감정을 표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장소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장소였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전 과정, 짜임새 있는 구조. 저 중에서 하나를 좀 보는데, 그냥 짜임새 있는 구조로 쓸게요. 있어 보이는 말이라서. 짜임새 있는 구조다라고 본다면, 이 짜임새 있는 구조, 완결되기까지의 전 과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전 과정인데, 자, 이 전 과정이 뭡니까? 긴 이야기를 소리로 표출했다라는 내용이죠. 긴 이야기를 소리로 표출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 판의 의미, 첫 번째 장소, 상하로 좀 잘 해야죠. 두 번째는 구조예요. 첫 번째는 장소고 두 번째는 구조인데, 장소에서는 감정을 표출할 수 있다, 청중들이. 두 번째는 긴 이야기를 소리로 표출했는데 전 과정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되죠. 구조는 전체 과정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정리하면 간단하게 줄일 수가 있죠. 긴 말을 다 하나도 하나도 빠지지 않게 정리한다는 건 좀 그래요. 다음 세 번째 문단으로 바로 넘어가죠. 6개 문단이니까, 만약에 화작 지문을 봐서 문단 수가 많으면 읽는 속도를 좀 빨리 스피디하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잘 연결하고 묶어서 이렇게 걸러낼 거나 통합할 수 있는 어떤 독해력만 있으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문단. 여기서 판의 의미가 있다면, 여기서 이제 그 판소리에서의 소리의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겠죠, 연속해서. 자, 소리는 해서 여기 나오네요. 자, 소리는, 그렇죠? 소리는 판소리가 목소리로 연행하는 성악의 한 갈래임을 뜻합니다. 해서 목소리로 연행한다, 또 성악의 한 갈래이다, 이런 단어들이 좀 중심으로 잡히죠. 그래서 요 부분 뜻합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소리의 개념입니다. 요거 하얀색으로 좀 이렇게 할까요? 뜻합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소리의 개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소리의 개념 첫 번째, 성악의 한 갈래, 소리의 의미, 소리의 개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체크해 놓겠습니다. 소리 첫 번째는 뭐라고? 목소리라는 것이죠. 목소리 또는 어떤 성악의 한 갈래,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판소리는 소리꾼의 내용으로 갈게요. 소리꾼의 목소리 자체를 중시하는 갈래이기 때문에 소리꾼들은 득음을 통해 맑은 기운을 머금은 쉰 소리를 내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 소리꾼의 목소리 자체를 중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별표 쳐놔야 되겠죠. 판소리에서는 이 가창자의 능력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득음을 통해 맑은 기운을 머금은 쉰소를 내고자 노력, 요것도 별표예요. 그래서 여기 뜻합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요 두 줄에 걸쳐 있는 요 한 문장이죠. 요 한 문장이 바로 앞에서 얘기했었던 판소리의 특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리의 의미가 나타났고, 요거는 전체적인 판소리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판소리의 특징 세 번째로 연속번호로 좀 해볼게요. 예, 전체적인 판소리라고 하는 전체적인 특징 연속으로 잡으면 요거 세 번째. 한마디로 목소리 자체를 중시한다. 쉰소리 내고자 노력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됐나요? 그래서 저 위에와 같이 이 목소리 자체를 중시했었던 부분에서 바로 뭡니까? 목소리 자체를 중시했는데 득음이라고 하는 거죠. 네, 득음이라고 하는 것, 쉰소리라고 하는 것, 이런 키워드들로 좀 상하 배치를 해놓으면 파악하고 정리하기가 아주 편하다. 다음, 이어지는 내용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목신소리에 가치를 부여하는 판소리는 쉰 목소리가 좋대요. 와, 대박. 서양의 성악과는 미적 기준이 확연히 다르고 발성법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소리를 노래와 비교하여 노래는 서정적이고 짧은 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소리는 이야기성을 갖춘 소리 여기 좀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리는 이야기성을 갖춘 긴 노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주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소리라고 하는 건데 요 한편이라고 하는 부분인가요? 자, 요 한편이라고 하는 요 전체 문장도 좀 살펴봐야 돼요. 성악과 비교를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 요 다음 문장 여기였죠. 그래서 여기 요 기본적으로 하는 목신 소리에 여기서부터 견해도 있습니다 해서 대립적인 견해죠. 그래서 대립적인 견해를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다. 차이 나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체적으로 이 부분 이렇게 체크할까요? 그래서 대립적인 또는 차이 나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 대립적인 견해라고 하는 것인데 키워드는 좀 잡아놓고서 좀 정리할게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죠. 미적 기준, 서양 성악과의 비교죠. 그래서 저기 작은 땀에 소리를 노래와 비교, 요게 좀 좋은 소스가 돼요. 그래서 소리와 노래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노래와 비교했을 때, 그래서 큰 특징은 저거죠. 이야기성을 갖춘 긴 노래, 이야기성을 갖춘 긴 노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정리할 게 바로 별표 쳐야 되겠죠. 서양 노래, 성악과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악과의 차이점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거 물어보기 좋은 소스죠. 막 보기 같은 거 입혀서 더 확장해서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미적 기준이 다르대요. 미적 기준이 다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고 첫 번째 여기 1번 이렇게 할게요.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발성법도 다른 거죠. 발성법 다름. 그래서 서양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짧은 노래예요. 서정적이고 짧은 노래지만 판소리는 되게 길어요. 막 하루 반나절이 다 갈 수도 있죠. 열몇 시간 공연하는 것도 있대요. 장난 아닌 거죠. 그래서 소리의 의미, 서양과의 어떤 그 차이점, 성악과의 어떤 차이점, 요 부분이 도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대립적인 견해니까 글의 전개 방식은 대조가 되겠습니다. 대조적인 어떤 내용 전개를 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도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죠. 소리의 의미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고, 다음 넘어가면 이제 흥보가에 관련된 내용이 보이네요. 제가 준비해온 이 부분에서 보니까 흥보가 보이나요? 이 정도로. 그래서 좀 지워서, 여기 좀 지워서 다시 또 공간 좀 확보할게요. 지워서 공간 확보. 자, 체크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문단입니다. 네 번째 문단.
네, 좀 서둘러서 한다고 해도 예,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요 정도 판소리 특징 1, 2까지는 좀 지어놓고요. 자, 네 번째 문단도 먼저 좀 체크를 해놓고 갑시다. 여기 좀 길게 써가지고 네, 4문단이죠. 네, 4문단의 핵심은 무엇인가? 지금 좀 보니까 네, 흥보가를 준비해 왔답니다. 그래서 흥보가의 어떤 내용과 특징이겠죠. 네, 흥보가의 내용과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예시적인 거죠. 예, 흥보가는 여기에서 예시적으로 좀 쓰인 것 같아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3단. 그 다음에 요 밑에가 5문단. 그 다음에 여기가 6문단. 네, 한 큐에 보이네요. 자, 네 번째 문단. 제가 준비해온 흥보가의 장면을 함께 보실까요? 라고 하는 건데, 자, 요 흥보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 번쯤 들어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흥보가, 요거는, 네, 청중이 알 수 있는 예시를 지금 준비했죠. 청중이 알 수 있는 예시일 것이다. 이해가 쉬울 것이다 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자료인가요? 네,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 장면에서 흥부는 줄인 배를 부여잡고 놀부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처절하게 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뭐겠습니까? 동영상 매체자, 동영상이죠. 네, 그래서 동영상 자료일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 자료 준비해서 아마도 청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쉽게 이해하려는 목적으로 준비한 것 같아요. 강연 준비를 좀 잘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부분에서 어쩌저쩌고 하는 건가요? 네, 쭉 보고요. 그래서 쭉 보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라고 해서 청중의 반응까지 확인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청중의 반응 확인하는 걸 보니까 여기 먼저 좀 한번 체크할까요? 청중의 반응 확인한다라는 건 청중을 배려하고 네,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줄 수 있죠. 상호작용 오케이. 다음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죠.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라고 해서 청중의 어떤 그 이해력을 쉽게 한 것, 저기 동영상 자료에서도 이미 써놨지만 네, 청중이 네,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부터 이제 흐름을 보니까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흥보가 형수에게 주걱으로 봉변을 당하면서 뺨에 묻은 밥알을 쓸어 입으로 훔쳐넣는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자, 여기 흥보에 대해서인가요? 자, 흥보에 대해서인데 이 질문을 하고 있죠.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라고 해서 이 질문과 함께 바로 뭡니까? 바로 흥보 여기 있죠. 인물의 특징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물의 특성을 설명한 겁니다. 인물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뭡니까? 뭐뭐 하지요? 라고 해서 이 질문 파트와 그 다음에 흥보가 라고 해서 인물의 특성이 여기에서 드러나거든요. 인물의 특성을 네, 설명하고 있어요. 정보 전달할 때 쉬운 질문을 통해서 청중들이 쉽게 대답할 수 있게 하고 있군. 요겁니다. 그래서 네, 흥보가 네, 동영상이죠. 네, 이런 것도 좀 정리해야 되고요. 그래서 옆에다 좀 써볼까요? 네, 동영상입니다. 위에다 써볼까요? 네, 동영상이죠. 동영상과 네, 쉬운 질문, 네,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다음 5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죠. 5문단. 네, 예시 문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가볍게 넘어간 거예요. 예시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빼고 문제에서 질문하지 않는 이상 빼고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빠른 흐름 속에서 정리하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5번째 문단은 이 흥보의 예시를 통해서 네, 판소리죠. 네, 판소리
속에서 판소리 그 내용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판소리 속의 속의 인물에 관한 특징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시적인 것보다는 좀 개념적, 설명적인 걸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판소리에서 내용이 펼쳐지며 하는 부분입니다. 장면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처럼 여기 있죠. 내용이 펼쳐지며 한 인물이 장면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인가요? 여기 있죠. 이게 바로 우리 앞에서 했었던 판소리의 특징 1, 2, 3, 4까지 했었나요? 여기선 이제 4번이 되네요. 판소리 특징 여기 3번이었으니까 네 번째입니다. 판소리 특징 네 번째. 다른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그것을 두고 혹자는 어떤 사람은 판소리 예술적 완성도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자, 판소리의 예술적 완성도의 의문을 제기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옆에다 좀 쓸게요. 자, 요 부분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인물의 성격이 그렇게 바뀐다면 자, 장면에 따라 일관성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인물이 장면에 따라 이거 인물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장면에 따라 일관성이 없어요. 장면에 따라 일관성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일관성 없는 모습이라고 하는 그 비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견해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하지만, 해서 요 부분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요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요거를 지적하는 견해인데, 하지만 국문학계에서는 이렇게 장면에 따라 여기 바로 얘기하고 있죠? 일관성 없는 모습은 오히려 삶 속의 인간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현실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현실적 또는 사실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죠. 한 인간의 본성에 상반된 태도가 동시에 들어있다. 아주 그냥 개념 터지는 말 뚝뚝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한 인간의 본성 속에 상반된 태도가 동시에 들어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판소리에서 인물에 대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판소리의 인물의 특징이죠. 그래서 요거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뽑아서 저 소주제에 있는 판소리 속 인물에 대한 특징이죠. 인물과 어떤 그 인물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성 속에 상반된 태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장면에 따라 처절하게도 우스꽝스럽게도 행동하는 흥부의 모습은 우리의 삶이 일관된 이론처럼 개연성 있게 전개되는 것이 아님은 소주제가 아니에요. 판소리는 민속문화가 우리의 삶의 실상을 우리의 삶의 실상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거죠. 삶의 실상을 드러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물에 대한 특징 다소 칸이 부족하더라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인물을 통해서 뭐를 나타내는 겁니까? 자, 흥보의 예시를 틀어서 일관성이 없거든요. 일관성이 없는 모습은 결국 뭐를 나타내는 것이다? 삶의 실상을 충실히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실상을 드러낸다. 사실 요 일관성이 없는 것은 상반된 태도라고 해도 돼요. 일관성이 없는 것은 상반된 태도라는 말로 정리해줘도 됩니다. 자, 5번째 문단 정리했고요. 자, 이제 6번째 문단으로 넘어갑시다. 6번째 문단은 이렇게 했는데 좀 마지막 문단인데 판소리 공연의 구성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6문단 일단 여기다 써놓을게요. 6문단
판소리 공연을 할 때 누구와 누가 참여를 하는지 판소리 공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구성원들이 누구인지 첫 도입부에서 고수가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하는 6번째 문단으로 들어가죠. 판소리가 오늘날에 비해 대중과 더 가까웠는데요. 그 시절에 귀명창, 아주 뛰어난 판소리 가창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청중의 반응을 확인한 후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서 귀명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는 건데, 요건 앞에서 했으니까 됐고요. 귀명창은, 그래서 여기죠. 귀명창은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는 단어, 네, 생소한 단어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쓸까요? 네, 청중에게, 예, 생소한 개념, 생소한 단어에 해당이 돼요. 생소한 단어를 제시한 거죠. 귀명창은 판소리 공연을 관람하며 판소리 공연의 자잘한 것부터 굵직한 것까지 날카롭게 따져볼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청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네, 귀명창이죠. 네, 귀명창 별표 치고 청자를 뜻한데요. 듣는 사람이에요. 귀명창은 듣는 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날카롭게 따져볼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청자다. 해서 예, 구성원 중에서 누구를 얘기하고 있다? 바로 귀명창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귀명창. 판소리와 관련하여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판소리 공연의 첫 번째가 청중, 두 번째가 고수. 그래? 두 번째가 고수야? 다음 세 번째가 누군지 예, 좀 넘어가야 되겠죠? 페이지 바뀌어서. 자, 세 번째가 명창이다. 즉 판소리를 노래로 또는 이야기식으로 전달해주는 전달자가 아니라 명창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뛰어난 네, 가창자라고 봐야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좀 지웁시다. 여기도 또 지워서 6번째 문단만 좀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순서를 좀 볼까요? 네, 구성원.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네, 첫 번째가 청중. 두 번째가 고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거라고 해서 구성원에 관련돼서 있고, 네, 첫째가 청중. 좀 써놓을까요? 청중. 두 번째가 고수. 세 번째가 네, 명창이라고 얘기하나요? 네, 유명한 예, 소리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명창, 요 앞에 좀 안 하고 왔는데 요거 3번이에요. 그래서 네, 청중 동그라미 1번, 고수 동그라미 2번, 명창 동그라미 3번. 이렇게 좀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귀명창을 비롯한 청중이 있었기에 귀명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청중에 해당이 되는 거구나. 요 구성원 중에서 네, 청중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귀명창이구나 라고 봐야 되는 거죠. 첫째가. 소리꾼들은 더욱 정진할 수 있었고, 자, 소리꾼들은 더욱 정진, 네, 귀명창의 어떤 효과, 긍정적인 작용이겠죠? 판소리도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다. 해서 명맥을 이어 요 정도까지. 귀명창이 거의 사라지고만 요즘이지만, 오늘 함께한 시간을 통해, 예, 이제 마지막 화법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마지막 얘기는 네, 어떤 강연자의 어떤 당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연자의 당부가 나타나고 있는데 바라는 점이죠. 판소리에 더 많은 관심, 자, 판소리에 더 많은 관심을 촉구하고 있고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죠? 강연자의 당부고요. 그래서 귀명창의 긍정적인 작용이 있네요. 그래서 네, 귀명창의 여기 밑줄 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네, 귀명창 청중입니다. 귀명창 청중의 예, 청중의 긍정적 작용을 긍정적 효과라고 할까요? 긍정적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네, 소리꾼이 더욱 정진한다. 판소리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판소리의 구성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청자인데 그 중에서 귀명창, 귀명창으로 인해서 판소리에 더욱 정진하고 판소리의 명맥이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단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